현재 북한 내부에서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황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력 구도가 완전히 바뀐 것 같은 새로운 권력기관이 생겼고 그 밖에 내부 및 대매체에서 그런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즉 일반 예상을 깨고 김씨남매 김정은과 김여정의 권력을 상실한 이러한 정황들이 여러 군데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후에는 북한의 리병철이 쿠데타에 성공한 것 같다는 설도 돌고 있습니다. 처음 이것을 언급한 것은 일본 방위상 고노다로입니다. 고노다로는 일본 방위성 정보부의 정보를 기초로 이야기한 것인데 이 기관의 정보는 미국의 CIA에 버금가는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고노다로가 6개월 전 김정은의 건강상태가 의심스럽다며 김정은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 분석센터의 겐고스 국장은 북한 내부에서 이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에서 증언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서는 지난 6월 24일 북한에서 이상한 예비가 있었는데 그때 김여정이 남북 연락소를 폭파시키고 미국이 자신들이 원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곧바로 군사행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김정은이 화상회의를 통해 그 군사행동을 중지시켰다고 북한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화상회의를 주관한 김정은의 사진이 보도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단지 리병철을 비롯해 김덕헌 등등의 일부 의원들이 참가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속성상 회의를 주관한 김정은을 배제하고 그간 전면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리병철과 그 외에도 김덕헌 등이 전면에 등장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어떤 북한 관련 방송을 하는 유튜버는 그때 리병철이 북한 권력을 잡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희망사항으로 알아들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현재는 완전히 이병철이 북한 권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을 뒷받침하는 일이 6월 29일 일어났는데 6월 29일은 김정은이가 국무위원장이 되는 4주 기념일인데 그 기념식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최근 국가정보원의 국회정보위원회 보고에서 국정원은 김정은이 업무 스트레스로 국무위원장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일부 측근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그렇지만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지만 그 권한을 이용받은 김여정 부장이 사실상 인계했지만 후계자를 결정하거나 후계자 통치는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위임 통치는 김 부장 1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김여정이 대남 대미 정책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하여서 이양받은 게 가장 많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박봉주 국무위원인 당 부위원장이 맡고 김덕훈 내각총리가 조각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군사훈련은 당군 지도부의 최고 일부장 당중앙군사위원회 리병철 부위원장에게 부분적으로 권한이 이양되었다라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는 특히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절대 권력자는 권력을 뺏기거나 혼자 권력을 누리거나 둘 중 하나지 절대로 권력을 나누는 일이 없다고 주장했고 현재 김정은이 권력을 뺏기고 집단 지도 체제를 시행하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김여정이 조직 지도부를 가지고 있으며 위임 통치를 총괄하면서 리병철이 군수공업부장으로 전략무기 개발의 군분야를 맡습니다. 박봉주와 김덕훈은 경제 분야를 총괄합니다. 그리고 깜짝스타 최부일은 군사 분야를 총괄한다는 얘기는 리병철의 핵심 세력인 최부일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박봉주는 바지사장이고 김덕훈이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외관상 집단 지도 체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병철이 뒤에서 다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는 노동신문이나 대매체에서 김정은의 사진이 1호면이 아닌 2, 3, 4호로 밀려나거나 사라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수령은 신격 존재라 하는 모든 일과 행동은 신문의 전면 1호에 등장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수령의 권위가 이젠 완전히 까먹여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신문 9월 1일자 그리고 9월 1일자 민주조선에서 신문 1호면에 이병철 부장이 장영군의 합동농장에서 태풍 피해 복구를 지도했다고 나와있고 2호면에는
박봉주 위원장이 장영군이 여러 농장에서 태풍 피해 복구 지도를 했고, 3호면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이 황해남도 여러 농작물 피해 복구 사업을 현재 시도했다고 신문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호면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최고지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고 박경숙 동지 영전에 화환을 보냈다고 보도되어 그 순위에서 밀려버렸습니다. 우리가 보면 별것도 아닌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 그동안 김정은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1호면에 실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냈다는 보도도 민주조선에서는 5호로 밀리고 노동신문에서는 아예 발행도 안 되었습니다. 김정은은 지금 권력자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이 현지 지도를 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적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것도 나왔습니다. 즉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조직행정부가 신설되면서 북한의 절대 권력인 보위부가 무력화됐습니다. 조직지도부를 김여정이 장악하고 있다고 우리는 그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김여정이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인데도 그 위에 조직행정부가 신설되었다고 데일리 NK가 9월 2일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사법공안기관에 대한 당적 통제를 담당하는 조직행정부를 신설하고 해당 부서장에 김재룡 전 총리를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대북소식통은 새로 나온 중앙당위원회 부서는 사고, 검찰, 고위안전기관에 대한 감시와 당적 통제를 담당하는 조직행정부이며 이 부서 책임자는 이전 내각 총리 김재룡이 발탁됐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3일 진행된 당 중앙위 제7기 16차 정치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신설부서들의 내용에 대한 문제를 심의 결정하고 그 직능과 역할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은 당시 신설부서 명칭을 밝히진 않은 채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유지하고 사회정책 안정과 질서를 믿음직하게 유지 담보하며 우리 계급 진지의 사회주의 건설이 철통 같은 보위를 해나가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북한 노동당 전원위원회를 소집하면서 군사분해를 통과한 새로운 조직인 군정지도부가 지난 3월 달에 신설되었지만 그런데 곧바로 조직행정부가 신설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부서입니다. 저런 새로운 부서는 절대 권력자의 등장을 암시하는 겁니다. 장성택의 행정부가 이런 조직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장성택이 죽기 전까지도 바로 노동당 조직행정부의 행정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지금의 조직행정부가 탄생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행정부는 1910년대 김일성의 정적 숙청 작업을 성공했던 기구였으나 김정희 권력이양이 거의 마무리된 1991년에 조직지도부로 편입되었다가 2007년 독립해서 장성택의 실권을 쥐고 우서부리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기관이 되었습니다. 2013년 장성택 실각과 함께 더불어 와해되었고 조직지도부 산하 7가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조직행정부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로 치면 국가보위성이면 국정원이고 사회안전성은 검찰청이고 최고검찰소는 한국의 검찰이며 최고재판소는 법원이고 보위사령부는 기무사령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도하고 관찰하는 것이 바로 이 조직행정부장입니다. 과거 장성택이 했던 역할입니다. 여기서 김재룡이라는 사람이 행정부장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김재룡은 경제 실패를 책임지고 해임됐던 사람입니다. 김재룡이 불과 8월까지만 해도 내각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8월달 기사에 보면 그때 전원회의를 하면서 김덕훈을 내각 총리로 임명하면서 김재룡은 경제 실패 문제를 해임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임되었던 김재룡이 내각 총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권력자로 다시금 재등장한 겁니다. 이 김재룡은 1959년생으로 최고인민회의 14기 대위원,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그리고 지금 조직행정부장이 되었습니다. 14년 전에는 자강도 강계시 노동당 위원장 책임비서였습니다. 2014년에도 자강도 도당 책임비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계시 책임비서를 하다가 불과 2년 만에 중앙으로 진출해 노동당 중앙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로부터 3년 만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1년 만에 조직지도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행정부장으로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리병철 당 군수공업부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리병철 군수공업부장이지만 2014년도부터
이병철은 군수공업부장을 했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그러니까 관계 책임이소인 김재룡하고 이병철이하고는 상당히 자주 만난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병철은 자기를 잘 모셨던 김재룡을 도당 책임이소로 올려주고, 그리고 바로 얼마 후에 중앙으로 땡겨주고, 그리고 지금은 이병철이 권력을 잡으면서 총리로 임명하면서 과거 장성택처럼 그냥 모든 것을 맡겨 책임지는 공안 통치를 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새 권력기관인 조직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김정은의 1호 외화벌이 사업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1호 외화벌이 조직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원래 김정은이 39호실에 자금을 넣어주는 기관으로 아무도 못 건드렸습니다. 그러나 올해 4월달부터 보위사령부에서 배급이 끊기면서 보위사령부 조직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 보위사령부가 김정은 외화벌이 조직의 사업을 쳤습니다. RFA 보도에 따르면 8월 중순 평안북도 국경지역에서 대량의 수산물과 약품을 밀수하던 노동당 소속 외화벌이 무역회사가 보위사령부에 단속되어 파문이 일었습니다. 밀수 현장에서 체포된 일꾼들은 우리는 당 소속 무역회사로 당 자금 마련을 위한 밀수행위니 군 보위사령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지만 보위사령부는 밀수품을 몰수하고 관련자 전원을 체포해 파장이 커져 결국 조직지도부가 개입해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월달부터 완전히 권력을 빼앗긴 보위사령부가 김정은이 충성작업을 마련하는 외화벌이 일꾼들을 단속하면서 전부 체포해 물건을 압류할 정도로 김정은을 우습게 보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더 우습게 보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9월 1일날 동아일보 조성학 기자의 자신의 SNS에서 주장한 내용인데, 8월에 북한 김정은 외화벌이를 위해 선물 밀수해 나갔던 북한배와 같이 작업을 하던 중앙해원회사 선박 한 척이 북한 초도인권 해상에서 북한 해군 8전대 소속 경비정의 공격을 받아 격침됐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곳에는 중국 어선과 북한 어선들이 있었습니다. 북한 어선들이 생선을 잡으면 중국 어선이 와서 잡은 고기를 가지고 간답니다. 자기가 직접 잡은 것도 아니지만 이 북한 어선이 잡은 고기들은 그냥 중국 배로 옮깁니다. 그리고 중국에 들어가 자신이 직접 잡은 걸로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것은 밀수인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엄청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수산물 사업소에서 외화벌이를 위해 충성자금을 바쳐야 되니까 쭉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해군들이 들어와 감히 그냥 들이받아버린 겁니다. 중국 쪽에서 말을 안 들어 들이받아 바다에 침멸시켜버린 겁니다. 사람은 죽지 않았지만 수산물은 수장되어 버렸고, 그 정도로 이제 해군 고속정 말단 장교들까지도 김정은으로부터의 배급이 끊기면서 김정은이 힘이 다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젠 거의 무시할 정도의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RF의 보도나 조상학 기자의 주장 등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이제 김정은은 끈이 떨어졌다는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끈 떨어진 김정은의 모습이 결정적으로 이런 사진들에게서도 나옵니다. 김정은이 2017년도에 현지 지도를 합니다. 장군들은 옆에 서서 그냥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필기하느라 난리입니다. 그런데 2020년 수해복구 현장 지도입니다. 이 사진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수령 앞에서 호주머니에 손을 놓고 있고 여기저기 마스크를 안 쓰고 있습니다. 감히 지금 수령님이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게 어디 감히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코에 걸지도 않고 입에만 대충 걸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놓고 자세도 아주 자연스럽게 삐뚤하게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딴 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필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이제가 김정은이 아니든지 김정은이지 맞다면 김정은이 권력은 이제 지난 2017년 1월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손 좀 놓고 좀 삐딱하게 있어도 마스크 대충 안 쓰고 있어도 김정은 따위는 무섭지 않다는 자세들입니다. 그리고 선전성동부를 김여정이 장악하고 있다고 했는데 김여정이 선전선동부 부장인데도 선전선동부에서 이런 사진들을 검열없이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김여정이 선전선동부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김정은의 이미지를 점점 깎아내리는 작업이 지금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심도 있습니다. 이런 김정은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의도가 선전선동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권 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고 있는 일본 국민에게 김정은이 노동신문 1호면에서 점점 2, 3, 4호로 몰리면서 이면에서는 손 놓고
마스크를 대충 쓰고 뭐 피기도 안 하고 이래도 되는 그냥 이제 보통 사람이 돼가는 김정은의 이미지를 선전선동부에서 일부러 만들어 이런 사진을 내보내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어쨌든 이런 것을 보면 김정은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자는 김정은이 아닐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최고 지도자를 위한 북한 노동당 3층 서기실이 모든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이 김정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3층 서기실을 장악하고 있는 자가 김정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런 상황이라면 리병철이 그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김정은 정권이 실각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북한의 외부 매체를 통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올 8월 말 북한 평양방송의 유튜브 계정에서 난수표를 통해 남한 간첩들에게 지령을 냈던 방송에서 나온 김일성 가계도에서 김정은의 사진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김일성과 옆에 김정일, 김일성의 첫째 부인 김정숙의 사진만 올라와 있다는 것인데 신의 한수 유튜브 방송은 이것이 김정은이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망까지는 아니라도 김정은이 심각한 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